22년 다닌 회사가 갑자기 건넨 희망퇴직 신청서.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등골이 서늘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22년간 한 회사를 위해 청춘을 바친 한 남자. 그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서명란만 비어있는 종이 한 장이 놓입니다. 희망퇴직 신청서라고 적힌 그 종이를 과연 그는 스스로 원해서 서명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때는 2022년 9월 14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한테크대 복도를 걸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성훈, 49살, 부장. 평사원으로 시작해 22년을 한결같이 다닌 그에게 인사팀장 박민수가 호출 문자를 보낸 거였죠. 회의실 문을 열자 박 팀장이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서. 김 부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팀장은 차분하게 거의 사무적으로 말했어요. 부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위로금은 기본급 18개월치 약 9,200만 원입니다. 김 부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회사는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부서는 목표의 120%를 달성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왜 대상입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그에게 돌아온 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조정 방침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김 부장의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담당해온 핵심 거래처 납품 업무가 후배 차장에게 넘어갔고 매주 참석하던 임원 회의 초대 메일이 끊겼습니다. 9월 21일 이번엔 인사 담당 상무가 직접 나왔습니다. 10월 5일까지 신청하셔야 해요. 그 이후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김 부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앞둔 큰딸, 고등학생 작은 아들, 그리고 아파트에 남은 3억 2천만 원의 대출. 월급 580만 원이 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9월 28일 그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이후 회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월 둘째 주 그의 책상은 사무실 구석 창고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주어지는 업무라고는 단순 자료 정리와 복사뿐이었습니다. 22년 경력의 부장에게요. 11월 3일엔 업무 태만을 이유로 경고장까지 날아왔습니다. 근거는 10월 한 달간 유의미한 업무 성과 없음이었죠. 김 부장은 황당했습니다. 맡은 일이 없었으니 성과가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11월 25일 회사는 결국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거부하면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말과 함께요. 12월 7일 김 부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고 법원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전쟁터가 법정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자발적인 걸까요? 겉으로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부하는 순간 업무가 사라지고 자리가 구석으로 밀리고 경고장이 날아온다면 그게 과연 진짜 희망한 퇴직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퇴직 분쟁이 아닙니다. 회사가 자발적이라는 포장지 안에 강요를 숨길 수 있는지 그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건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언제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먼저 김 부장, 원고 측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그는 억울합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부터 주요 업무가 회수됐습니다. 창고 옆으로 자리가 옮겨졌고 아무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태만이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사 조치입니까? 게다가 회사의 2022년 경영 실적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4%나 늘었고
성과급 지급 계획까지 있었죠. 긴박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45살 이상이라는 연령만으로 대상을 추린 건 명백한 나이 차별이며 22년간 성실하게 일한 그를 내보낼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반면 회사 측 피고의 논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는 말합니다. 희망퇴직은 철저히 자발적 프로그램이었다고요. 서명을 강요한 적이 없고 거부할 자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업무 재배치는 조직 효율화를 위한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였고 희망퇴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죠. 또 현재 실적이 좋더라도 산업 구조 변화를 미리 대비한 선제적 구조 조정은 경영상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최근 업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인사평가 결과도 있다고 반박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회사의 말처럼 이건 자발적 프로그램이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을까요? 아니면 김 부장의 말처럼 희망이라는 이름을 빌린 사실상의 강제 퇴직이었을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라고 생각하신다면 김성훈 부장 손을, 피고 측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테크 손을 들어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결과가 즉시 공개됩니다. 과연 22년의 세월은 법 앞에서 어떤 무게를 가질까요? 딱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판사석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김 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인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특정 직원을 겨냥한 퇴직 강요였다고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쉽게 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자르면 안 된다는 법인데요. 이 조항은 직접적인 해고뿐 아니라 사실상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모든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거부 직후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들, 즉 핵심 업무 회수, 창고 옆으로의 자리 이동, 아무 업무도 주지 않고 발부한 업무 태만 경고는 통상적인 인사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무제표, 상경영 실적도 양호했고 희망퇴직 실시 2달 전에 성과급 지급을 예고한 사실도 경영상 긴박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형식상 사직이라도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확인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이렇습니다. 회사는 김 부장을 원직 복직시키고 소송 제기일부터 복직일까지의 밀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김 부장이 원한다면 퇴직 위로금을 기존 9,200만 원에서 무려 2억 1,50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라는 권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희망퇴직,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거부 후 즉시 불이익이 따른다면 그건 자발적 퇴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대화는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세요. 구두 압박은 증거가 안 됩니다. 둘째, 업무 배제, 자리 이동, 경고장 등 불이익 조치는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셋째, 혼자 버티지 말고 노무사나 노동위원회에 빨리 상담하세요. 김 부장이 증거를 모을 수 있었던 건 노무사를 찾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22년이 종이 한 장에 무너지지 않도록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버딩미는 매주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 볼 수 있는 실제 판례를 들고 찾아옵니다. 공감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